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9월 27일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한 3,900 포인트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고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이슈가 있어요. 매크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은 미 증시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PC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최근에 뭐 하락이 좀 나왔다가 그쵸? 뭐 다우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죠. 3일 연속 하락 나왔다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예, 뭐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됐죠. 물가 안정이라든지 소비 지출이 견조를 하고 달러 약세가 나오다 보니 또 국제 금리 부합권으로 등락을 또 하고 이런 게 보인 점들이 상승의 요인이 됐고요. 반도체 쪽은 좀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혼재된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징적인 게 러셀 2000 등이 좀 이렇게 가고 좀 소형 종목들이 반등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소형 종목들이 하락이 좀 컸죠. 8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6% 증가해가지고 거의 뭐 예상치와 부합을 했다, 양호하다, 이렇게 소비 탄력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했었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그죠? 나스닥도 뭐 이렇게 갭도 하락을 하고 S&P 500도 마찬가지. 어, 연준이 선호하던 물가지표 PC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시장은 상승 출발했었어요. 뭐 거의 뭐 큰 이슈 없이 자연스럽게 상승 유지를 했죠.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했어요. 유틸리티라든지 임의 소비재 쪽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어,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 10년물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국채 금리 쪽이 이제 또 이렇게 보합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수에 상당한 상승 영향을 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약품, 자국 내 생산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에 아시아 제약사들이 하락을 좀 했죠. 미국에 있는 제조시설이 있는 그런 업체나 또 이렇게 착공을 한다. 시작한 업체들, 빅파마들은 강세가 이루어졌죠. 예. 뭐 저런 뉴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이 좀 이렇게 뭐 금리 인하 수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뭐 로봇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던 지난주 금리 인하 때부터 이렇게 그 전부터 로봇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어떤 매크로 이슈들 뭐 이렇게 조금 불확실성들이 좀 내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놓여져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87.7%고요. 12월 달은 65.2%입니다. 아직까지 연준은 2회 정도 인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뭐 최소 1회는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또 반도체 그 1대1 비율 의무화를 또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100개를 미국으로 가져가면 미국에서 100개를 생산을 하면, 이거는 면세란 얘기예요.
뭐 면세라는 표현보다 그 의무화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칩에 대한 원산지를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TSMC나 뭐 글로벌 파운드리 리스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조금 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삼성은 이제 뭐 저기 뭐 있죠. 차관에 SK 하이닉스가 뭐 모건 스탠리인가요? 거기에서 뭐 40 몇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조금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10월 1일부터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계획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죠. 결국은 또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건데 건설 중인 기업이나 이런 또 이렇게 업체 미국에서 자국 내 생산 업체들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셀트리온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이 미국에, 일라이 릴리인가요? 거기 공장을 인수를 했죠. 거기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번에 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한 2년치, 서정진 회장이 2년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1년 정도의 물량을 미국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2년 정도의 물량을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제 2년 안에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해서 장비들 다 저기 해서 자국 내 생산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이 의약품이 왜 이런 이슈가 생겼냐면요. 그 로슈가 여기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게 9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전체 포지션의 한 40 몇 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 스위스 총리인가요? 스위스 총리인가? 스위스 총리하고 저기 그 스위스는 유로 그쪽에 EU 쪽에 그 연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 그게 이제 관세에서 이렇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스위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약간 저기 정상회담을 통화를 하면서 정상 간 통화를 하면서 상당하게 이렇게 격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세를 31에서 39%까지 인상을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뒤끝 장렬이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로슈가 900억 달러가 넘는데 거의 350억 달러 이상이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다가 그 수출하는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스위스를 타겟으로 한 것도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업체들도 나라 국가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그게 이런 느낌이 나. 예전에도 반도체 관련된 그 얘기를 관세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은 바이오도 의약품 관세가 결국은 관세 면제로 발표가 났었어요. 그쵸? 자, 일단은 뭐 10월 학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바이오 쪽은 좀 눌림 쪽을 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바이오는 다음 주에도 아마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냐. 약간 혼조세라든지 보합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 정도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미국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은 뭐 그냥 그때 관세 이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서 약간 흔들릴 뿐 크게 그게 없었어요. 지금 예전에도 트럼프가 하고 나서 그때 오히려 자국은 괜찮았거든요, 미국은. 근데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더 불을 붙이는 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나스닥도 지금 상당히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또 다행히 뭐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좀 전환이 변곡이 좀 생겼죠. 변곡이 좀 생겼으니까 조금 위안 삼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아주 뭐 멀쩡하게 있고요. 그쵸? 아주 좋은 흐름이니까 미 증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너무 고점이잖아요. 대부분 미국으로 미 증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물론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요? 몇 년째 여기에서 이 안에서 막 놀고 있다가, 그쵸? 몇 년 동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처음에 올라왔다 2008년도부터 10몇 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이 안에 있었어요, 거의.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갔지만, 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더 저는 먹을 폭이 많다라고 봐요. 먹을 폭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긴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한번 조금 열어놓고 보시고,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한다면 한 3270 여기까지도 좀 열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을까요? 그냥 대략 이렇게 그어보면 한 뭐 단기간에 거의 10%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좀 조정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의 내려오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놈도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한 820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지금 연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 자, 환율 볼까요? 환율이 지금 1409원으로 끝났죠. 그죠? 이거 1414원까지 갔었어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죠?
이거 뭐 얼토당토 않는 뭐 그런 환율이 뭐 미국 뭐 개인들이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가서 어쩐다 뭐 그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거는 아까 이제 그 제가 미증시 초입에 얘기할 때 달러가 이제 좀 약세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환율도 이제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달러 이제 미국에 대한 지표가 워낙에 좋게 나와서 호주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GDP라든지 뭐 내구재라든지 이런 지표가 예상보다 엄청 견조해가지고 연준이 서둘러 크게 못 내릴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화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원화 약세이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달러는 원달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그 관세도 있어요. 관세. 근데 우리나라 아직 관세 지금 협상이 아직 안 된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어요. 미국은 지금 3,500달러에서 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선불로 내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저는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저기 그 달러 니네들이 무제한으로 그거 내놔라라고 얘기할 때 그거 근데 걔네들은 그건 못하겠다. 근데 우리가 주면은 이거는 솔직히 IMF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런 지금 한미 통상 이런 그 관세 협상 예, 이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절 전 우리 연휴가 엄청 길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이제 어머님한테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의는 없겠지만 작원에 이렇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명절 전에는 항상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안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천천히 모으는 방법도 괜찮겠죠.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은 그냥 포지션 짧게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중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좋은 종목들, 눌림목 준 것들은 괜찮게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한미 통상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1,400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지라든지 이런 수요가 붙으면서 또 상승 가속도가 또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월 이후에 최고 수준의 가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고 뭐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망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뭐 연휴 전까지는 그냥 다음 주에도 저는 그럴 거예요. 아, 보합이다. 혼조세다. 약간 조정이다. 이 정도 수준. 그냥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극단적이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당연히 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지수가 음봉이 4개 4일 연속 내려왔죠. 그렇죠? 어, 코스피는 이제 분봉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간 만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은 대칭이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놨지만 이 정도 선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 정도의 절반 정도 지금 딱 대칭으로 본다면 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보면 이 정도 그러면 또 여기서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 정도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한다면 나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고 여기서 3차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쪼개서 이렇게 반대로 올라갈 때도 여기에서 반대로 여기서 절반 정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한 1차 매도하고 여기 2차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한번 잘 잡으면 이게 거의 다 대칭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대칭으로 보인다. 보여요, 저는. 그래서 주식은 오른 만큼 내려가고 또 내려온 만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도 그었잖아요. 이렇게도 그었잖아요. 그죠? 자, 요만큼 이게 다 대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는 환율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혼조 고압세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에 한 360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주고 다시 한 3800에서 3900까지 원래는 4000도 예상을 하는데 4천도 이제 4천 우리가 그거잖아요. 이제 3천도 여기에서 이렇게 라운드 피겨다 이렇게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었던 자리인데 라운드 피겨고 4천은 또 이제 완전 신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천도 또 라운드 피겨니까 좀 리스크가 있고 솔직히 3,800에서 4천까지도 봤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3,900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3,900.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는 연휴 끝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이런 혼조세 예상이 되고 눌림목에 조금 여러분들이 잘 재돌파할 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면 돼요. 그놈이 좋으면 그놈이 좋으면 앞으로 반도체도 좋아질 거다. 반도체가 지금은 최근에 쫙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내려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를 지표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지수는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놈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놈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제가 그때 72,50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61,000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61,000원 61,000원에 매수를 했었다가 72,500원 여러분 이렇게 이래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약 40% 올라왔네요. 40% 넘게 올라왔어요. 여기 72,500원 이 저점에서도 여기 돌파할 때도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면 약 한 20% 엄청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조정 줘야죠. 조정 줘도 충분한 자리죠. 충분합니다. 뭐 이게 그 넥스트 풀이장에서는 뭐 9만 얼마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거는 뭐 판 사람들 거의 없을 거고요. 너무 이 넥스트 장은 뭐 너무 왜곡이 돼 있어요. 이 지표가 지수 이거 캔들이 너무 왜곡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봐요. 그냥 넥스트 시장에 있을 때만 이렇게 환경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정규장만 보기를 취소하고 여기서 이렇게 봐요. 분봉도 같이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본장에 들어오면 이걸 없애버려요. 이거 너무 왜곡돼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을 좀 본다면 제가 D&D 파마텍 얘기했는데 그쵸 월요일날 그렇게 갑자기 급등을 좀 이렇게 나왔죠.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결국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바이오 쪽이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로봇주는 물론 로봇주가 지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쵸? 너무
좋게 또 로보티즈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펜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냥 위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근데 로봇주가, 그래도 이제 이 로봇주는 약간의 재무가 조금, 이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좋아지는데, 이게 그 수익이 없는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단기로는 괜찮아요. 단기로는 괜찮고, 예, 뭐, 클로봇도, 예,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클로버도 상당히 좋은, 35,000원을 보고 있었는데 거의 다 왔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종목, 다음 주는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종목을 뭐,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냥 수익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매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로봇주 중에 한국 PIM이에요. 이 종목이고요. 이 종목 하나, 받고, 약간의 컵 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냥 제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종목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CPC 시스템도 마찬가지. CP 시스템. 유리기판 쪽은 켄트로닉스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로픽스 좋아 보이고요. 예. 뭐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눌림목들 잘 저기 해가지고 반도체 쪽은 아마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년에 가격은 오픈이다.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뭐 랜드 쪽이라든지 자본에 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SK 하이닉스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워낙에 좋긴 한데 그 미국 반도체 수입량 대비 그걸 또 얘기 그러니까 1대1 비율이 SK 하이닉스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마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라다이스도 여러분들 호텔 쪽으로 한번 좀 잘 보시면 눌림목 괜찮아 보이는 자리예요. 예, 외국 관광객 카지노도 있죠. 예, 뭐 상당히 재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길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에이펙 그때까지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비자 6개월 동안 9월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9월 29일인가요? 그때부터 무비자 외국인 미국 중국인들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솔직히 종목을 매매하면서 경쟁사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암 관련된 그게 있는데 여기 있게 어디 A라는 업체가 이제 그게 먼저 이제 승인이 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B라는 업체가 이제 공격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어요. 임상 결과가 좋은데도 결국은 어떤 매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 올라가거든요. 이게 참 좀 그렇게까지 해서 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참 문제예요. 그런 가짜 뉴스라기보다 교묘하게 돌려서 까는 것들, 교묘하게, 근데, 기자들이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에 조금 인색하니까, 그런 상황들도 물론 모든 기자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약간 조금 이렇게 하위급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그런 것들이 조금 신빙성이 떨어져요. 또 특히나 단독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제가 요즘 이제 단독 붙어 있는 뉴스는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자, 결국 왜냐면, 당연하죠. 다
매체세가 알면 그거는 정말로 거의 다 좋은 거야. 그죠? 단독이라고 붙여가지고 이게 신빙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보안 쪽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슈가 계속 많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보안 쪽 이것도 한번 이 종목도 한번 칸크미드 보안 쪽도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주까지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이나 행보할 것처럼 보이고요. 하락장일 때 상승하거나 행보하는 종목들, 특히 어떤 여론이나 외부 악재로 좀 이렇게 그런 내재 가치는 해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도 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지금 이건 아직 뭐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뭐 진호 뭐 지금 다 내려왔죠. 그쵸? 다 내려왔죠. 지노미트를 다 내려왔어요. 그죠? 상승했다가 이제 내려온 모습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결국은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수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 50억 그냥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가 이렇게 발표가 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주식은 대응이니까 대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주 후에 11일 날 11일 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직 명절 선물을 준비 못 하신 분들 아직도 가능합니다. 저한테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아마 대부분 9월 30일이면 끝날 거예요. 대부분 끝나니까 이미 벌써 마감한 데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굴비라든지 뭐 일부 곶감이라든지 과일 뭐 이런 데들은 뭐 가능하고 요즘 사과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사과 이렇게 사과 별도 아니면은 혼합된 것들은 벌써 품절이 돼버렸더라고요. 요즘 산지에서 사과를 안 내놓는답니다.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해서 안 내놓는다고 하니까 안 따요, 안 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